무서우면 제일 먼저 숨어버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피해줄까봐 티조차 못 내는 거. 호수랑 미지는 그 모습이 너무 닮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똑같았죠? 미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호수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답답하고 엉켜있었던 것들이 많이 풀렸죠? 드디어 서로 마음속에 꼭꼭 숨기기만 했던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며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두려웠던 그 미지의 세상에 드디어 발을 내딛는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무서워서 숨겼던 마음과 문 밖으로의 딱 한 걸음. 이게 가가 의도했던 가장 큰 핵심 주제였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미지라는 단어를 두려움에서 희망찬으로 바꿔서 보여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사이다 씬들도 마지막 화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이다 씬 중 하나는 최국장 일당과 박상영의 몰락의 모습이잖아요. 박상영 고소건이 이충구에게 넘어갔으니 이건 그냥 이겼죠. 부지메인 문제로 미래와 충구가 만난 적 있었죠. 그때 충구가 내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 해결해주면 유미래 씨가 이 업무 계속 맡을래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충구는 아마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 박상영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수는 이충구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을 존경한다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데도 보청기를 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수화를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호수는 두려웠던 자신의 약점을 마주고하고 그 약점인 모습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이충구에게 미래의 사건을 부탁하면서 나오는 장면 기억하실까요? 이충구가 말하죠. 너는 끝까지 약점을 말하지 않는구나. 이충구는 생각이 빠른 사람이라서 아마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호수가 찾아왔을 때 엄청난 이명으로 괴로워할 때 호수야 왜 그래? 그랬었잖아요. 얘가 많이 아프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충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찾아와 부탁을 할 정도니 알아챘겠죠. 충구는 늘 수트에 어두운 옷을 입고 나왔었는데요. 11회에서는 아주 밝은색 포근한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라고 느껴졌는데요. 호수와 대립이 아니라 같은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12회에서는 호수가 이충구에게도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충구와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완전 회복은 희박하고 청력 유지일지 소실일지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엔딩에서 청력이 완전 소실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세진의 소개를 받은 기자에게 시안건설 특혜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인사과에 이야기하였고 박상영 성추행 사건도 고발 조치에서 이충구가 맡을 거고 깊고 복잡했던 마음들을 차근차근 해결나간 미래 참 대견합니다. 그리고 세진이 제안한 미국행을 거절하고 딸기밭을 맡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풀어냈지만 박상영 고발건을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딸기밭을 맡기로 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건 돌볼 시간 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 돌보기 그리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똑똑한 미래인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젊은 농부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기밭보다는 금융 쪽 일에 관심사가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이 잘 정리되면 세진과 금융 관련된 일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내 사건들과 상처를 그냥 마음속에 묻고 퇴사해서 세진을 따라 미국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두려운 곳 작가가 말하는 미지의 세계와 똑바로 마주하고 펀치까지 날리고 한 발 내딛은 미래 참 멋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걸 보기엔 어렵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마주하면 그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이런 면에서 미지의 서울은 정말 인생 드라마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용기와 메시지들을 계속 주잖아요. 미지는 서울에 남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 같아요. 로사 할머니가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지만 아무래도 식당 일을 같이 할 것 같아 보지는 않고요. 갑자기 할머니에게 로사 식당 간판 디자인을 그려서 보여주는 장면이 조금 생뚱맞다 생각했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래픽 디자인 일을 배워보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저는 미지가 방 안에서 나와서 잘 웃고 평상시처럼 지내니까 완전히 그 방에서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한 장면에서 짠하기도 하고 놀라웠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인데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마음을 딱 먹고 스스로 문 밖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지는 그간 문 밖에서 기다려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도 깨달았고요. 우리 미지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죠? 미지의 서울에서 세진의 명대사도 은근 많았는데요. 세진의 분량이 적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뉴욕의 배경이 나왔죠?
세진은 먼저 가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미래의 자리를 만들어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계속 딸기밭에만 있지 않을 거란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솔직하지만 도움도 상대방의 성향에 맞춘 것으로 주려고 하는 배려 가득한 세진 너무 매력있어요. 모든 게 마무리되기를 진득하니 기다리는 세진이 너무 든든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키와 할머니 월순의 갈등이 풀리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월순의 선망으로 인생의 가장 고통이었던 장면이 할머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딸을 낳아서 소방 맞고 쫓겨난 게 아니라 딸인 오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쳐 나온 것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강하게 키운 거였고요. 역시 부모의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늦게나마 오해들이 풀렸어요. 쌍둥이 딸이 누구인지도 구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고 자신 때문에 엄마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삐걱대는 오키가 조금 불쌍했거든요. 어디에도 마음 기댈 곳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호수 엄마 분홍이 호순의 집 문 따고 들어갔죠? 드라마에서 분홍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유일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진짜가 뭔지 잘 알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의지할 곳 없는 분홍도 참 안쓰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과 비슷하기도 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힘들 때에 포가 안기며 뭐든 제잘제잘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 진짜 마음을 얘기하고 서로 위로가 되어줍니다. 분홍이 아빠의 마지막 말을 알려줬죠.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편을 먹는 거다. 사실은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고등학생 사춘기 소년에서 못 벗어난 채 숨으려고만 하는 호순의 집 문 따고 들어가서 시원하게 모든 커튼을 제칩니다. 원망하고 힘든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든 잡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분홍과 아이처럼 안겨오는 호수의 모습은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의 고구마들 많이 풀렸죠? 12회에서는 시원하게 무너지는 최국장 일당과 박상영의 몰락도 보고 미지의 세상에 발딛고 내 마음도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모든 주인공들의 행복한 웃음까지 함께 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